안녕하십니까. 저는 온강대 한의과대학 김성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뜻깊은 자리에서 자연 치유 그리고 난치병의 새로운 희망 프리모 순환계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연의학학회 조병식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가장 많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세계적인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체 생명의 근간이 되는 프리모 순환계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2회 국제 프리모 순환계 학술대회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약 3일 동안의 과정으로 전 세계 8개 나라가 참여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스위스 학자의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계획서를 내서 우리나라에서 그 원천 기술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프리모 순환계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학을 대표해서 세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난치병의 새로운 희망 프리모 순환계, 그리고 면역과 재생의 항상성 유지를 통한 생명 유지의 원시 순환계,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이 프리모 순환계라고 하는 프리모의 뜻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그래서 각 모든 장기에서 나타나고 관찰되는 그러한 매우 원시적이고 되게 작은 순환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계가 혈관 내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림프관 내에서도 발견이 되고, 신경계 내에서도 발견되고,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의 보듀 하노이 박사께서 개발하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골수 중심부에서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진피층 밑에, 그리고 근막의 위아래, 이런 근막이라고 하는 파시아 기관에, 또 각 장기의 표면에,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많은 부위에서 프리모 순환계가 관찰이 됐습니다. 과연 이 프리모 순환계가 인체에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구조로서 또 항상 어디에 재현이 되고 있는지 저희 연구자들은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영역, 그리고 프리모 순환계의 정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서의 프리모 순환계 관찰 연구, 그리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최신 연구 동향, 그리고 프리모 순환계의 구조 기능 연구, 그리고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리모 순환계의 연구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모 순환계는 사실은 우리 이 아픈 남북한의 분단 과정에 아픔이 좀 숨어 있습니다. 1961년부터 65년까지 김봉환 교수가 발견한 이 순환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봉환관이다, 봉환순환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봉환 교수는 평양의과대학 교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서울대 의대에서
외과 서전을 공부하신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져서 서울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상태로 이 북한군 치하에서 이 북한군의 군의관으로 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외과 수술을 해서 수술 영웅 칭호를 받았던 분으로서 사실 어찌 보면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수술을 천막 같은 데서 하시면서 많은 수술을 하면서 이 몸에 림프관이라고 보기에는 올챙이막 같은 림프관 같이 보이는 그 관이 림프관과 다른 관으로 관찰이 되신 겁니다. 세계 최초로 뭔가 다른 관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걸 수술해서 끊게 되면 굉장히 후유증이 크고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진다. 이게 뭘까? 그래서 염색약을 개발하시게 되고 그 염색약을 투여한 후에 보니까 이게 새로운 림프관과 다른 새로운 순환 체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셨고 그 연구를 경락의 대발견이라고 해서 전통의학에서 보고 있는 경락과 거의 유사한 순환계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렇게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1966년에 와서는 전혀 보고가 없고 그분의 생존 여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40년이 지난 2002년에 서울대 천문물리학부 교수님이 소강석 교수님이 우연히 일본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다가 그 참여한 연구자가 40년 전에 김봉환 교수의 평양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염색약을 받아오신 그 염색약을 다시 받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에 한의학 연구실을 만들어서 그 일본에서 받아온 그 염색약으로 이 동물에 대한 실험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약 100여 편의 국제학술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발전과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송한석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현미경이라든지 그리고 염색약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을 한의학을 직접 하는 또 침구 의사이고 또 이 경락에 대한 침을 놓는 한의사가 물려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10여 편의 국제 논문도 발표했고 특허도 3건을 출원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프리모 순환계의 연구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경락과 같다 그러면 피부의 경혈 위치에 피부에 어떤 프리모 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새벽 4시까지 실험에 몰두하기도 했고 날을 샌 적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뉴질랜드에 있는 이기호 박사랑 같이 해서 프리모 노드인 피부에서 발견을 최초로 했고 그리고 그런 관찰 방법을 특허를 냈으며 그리고 지금 이제 더 연구들을 심화해서 국제 논문에 발표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프리모 순환계의 정의, 프리모 바스쿨라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모 순환계는 송황석 교수님이 가장 원시적이고 첫 번째로 나타나면서 모든 생명의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뜻으로서 이 봉황관이라는 이름을 보통 해부학 명칭에는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는 국제관례에 맞춰서 프리모 순환계라고 하는 프리모 바스쿨라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천년의학으로 내려오는 경락학설의 정의하고
그리고 프리모 순환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영혈이 경맥으로 흐르고 위기가 락맥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영혈은 재생 물질이고 위기는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게 경락을 흐르면서 인체를 보호하는 생명의 뿌리다, 근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의 프리모 순환계에 대입을 해보면, 프리모 순환계는 우리 인체가 혈관계 하나로, 신경계 하나로, 림프계 하나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온 몸이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프리모 순환계는 이런 모든 조직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그 프리모 순환계 안에 세포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면역을 담당하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특이적으로 많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다음으로 많은 아주 특징적인 세포가 되고요. 그리고 김봉환 교수님은 산알세포라고 하는 또 특징적인 셀을 얘기했는데, 이 산알세포가 지금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뜻하는 프리모 줄기세포, 이 두 가지가 대개 프리모 순환계 조직 내에 많이 존재하는 세포로서 이와 같은 면역과 그리고 재생을 통해서 인체를 유지하는 생명의 뿌리와 같은 원시 순환계로서 경락의 과학적 실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순환계가 바로 프리모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모 순환계는 김봉환 교수님께서는 저 사진에서 보시면 아주 오래된 뇌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뇌 속에도 분포하는 것을 관찰했고요. 심장에서 있는 것도 관찰했고요. 피부에 있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각 혈관계나 림프계나 그리고 이런 신경계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도 관찰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경락에 대입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김봉환 교수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65년까지 평양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경락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셨고요. 그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자현미경을 보유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연구를 했고요. 그 당시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이미 산알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는 경락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고요. 그 논문이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지금 저희가 독일이나 프랑스 의학 도서관에서 그 서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번역돼 가지고 다시 또는 그대로 원역대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봉환관은 경락 시스템이자 또 조혈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조혈기관이라 하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조혈기관이 바로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입니다. 골수에서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혈관에서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물질들을 다 골수에서 만들어서 그 골수를 조혈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봉환관은 또 다른 제2의 조혈기관이라고 김봉환 교수님은 1965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혈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산알세포다. 그 산알세포가 지금을 보면 줄기세포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단위의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의 바이오마커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바로 1 내지 2 마이크로미터의 가장 작은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로 관찰이 되었고, 이것이 피를 만드는 조혈기관이다. 골수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프리모 순환계에서 피를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관찰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연구가 중단됐었는데 송황섭 교수님께서 그 염색약을 가지고 2002년부터 연구를 본격화해서 2004년에 이와 같은 국제 논문지에 아나토미컬 리코드라고 하는 해부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다시 이 봉황관이라고 하는 프리모 순환계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국내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황섭 교수님은 봉황관의 재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1회 프리모 순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프리모 순환계라고 하는 명칭으로 세계화를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각 장기에서 분포하고 있는 장기 표면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를 또 최초로 관찰해서 학계에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 독일 일간지 전면에 대대적인 신문에 실렸던 내용이 바로 미국에서 나온 논문 한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거대한 장기의 발견이라는 뜻으로 뉴욕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가 썼던 논문입니다. 우연히 췌장암 환자를 그 주변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관찰하다가 피부로부터 췌장이 있는 데까지 연결된 새로운 관 구조물 혹은 비어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다. 그걸 일단 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간질이라고 하자.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관질액이 빠기 때문에 아파트가 붕괴되는 것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체에서는 그 형태를 알지 못하지만 살아 있었을 때는 이런 간질액이 차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보인다. 그 통로로 암세포도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약물도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것은 거대한 체계다. 이러한 발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부학은 모든 것이 100점이었다라고 했던 것을 완전히 깨는 새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물들의 동서양의 발견은 어찌 보면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모 순환계가 어느 기관이나 조직에서 발견이 됐고 그게 논문으로 발표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척수입니다. 이 척수의 중심부에 하얗게 지나가고 있는 프리모 순환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로 잘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척수 중심부를 지나고 있는 프리모 순환계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사람의 태반 조직입니다. 태반은 윤리적인 문제는 없죠. 일단 그러나 사람의 조직을 일단 안전하게 또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공급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이런 특수 염색약으로 김봉환 선생님이 쓰셨던 그 염색약을 가지고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놀랍게도 혈관 안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가 염색이 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 부풀어 있는 노두가 있고 그리고 관이 있고 또 노두가 있습니다. 그 속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적혈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조혈기관이라고 했던 혈구를 만들고 그러한 혈구들을 일단은 공급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요. 인간에서도요. 왼쪽의 그림은 일반 토끼나 이런 레빗이라고 해서 큰 쥐 이런 데서 발견되는 촉수의 모습이고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에 있다는 것은 이게 결국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염색약을 림프 노드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림프를 보면 우리가 림프관은 매우 중요한 순환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이 빠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혈관보다 더 중요시 보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놀랍게도 염색약을 집어넣어 보면 3시간 정도 지나면 림프 속에 있는 다른 염색약들은 전부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서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폐물과 같이.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놀랍게도 염색약에 염색되어 있는 새로운 광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림프관 안에 저 중심부로 프리모 순환계가 보입니다. 이것의 재현율은 100%입니다. 제가 수백 마리의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저랑 똑같은 상황의 재현율이 100%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연구자들도 그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프리모 순환계를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하는 대만 학자들, 스위스 학자들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우리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제대로 연구한다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오고 자신 있게 우리의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측의 사진은 저희 연구팀, 제 연구팀에서 피부에 존재하는 프리모 순환계를 헤마칼라 염색이라는 특수 방법을 통해서 털만 깎은 상태에서 저렇게 피부에 노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노드는 일반 피부하고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반 피부는 매트릭스 구조의 보호작용의 기능을 갖는 유전자로 되어 있다면 이 피부에 있는 노드는 세포 분화와 그리고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특이적으로 많고 또 하나는 바깥의 환경, 다시 말하면 온도의 변화, 그리고 습도의 변화, 또 압력의 변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의 기능을 하면서 외부의 위험이나 조건들을 우리 몸에 있는 뇌에 본능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진이 나기 전에 모든 생명체는 이동을 시작합니다. 진동을 느꼈거나 압력이 달랐다거나 땅의 열 온도가 달랐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의 모든 가족들은 집단적으로 그 지역을 이주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사람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이제 기대면서 야 지진이 나냐? 화산이 폭발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지 모든 동물은 이미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분명히 외부의 환경을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뇌로 보내서 야, 너 여기를 피해야 돼. 여기를 이동해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줬을 것인데 우리는 문명 생활에 갇혀서 그러한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감각을 많이 잃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표면에 붙어 있는 올챙이 알이 이렇게 났을 때 보면 봄철에 그런 것처럼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 본 거죠. 김봉환 교수님은 여기서 이게 림프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이런 걸 봤을 겁니다. 수술실이 노출되어 있는 햇빛이 드는 노천에서 많은 다친 병사들을 수술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 고민했던 것이 사실은 이건 육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리고 염색약을 넣어서 보면
저렇게 뚜렷하게 관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소장에 있는 장기 표면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가 왼쪽 사진이고 림프 안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가 오른쪽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장에 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색하기 전 모습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눈이 좋은 연구자들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간 위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입니다. 노드가 있고 관이 있죠. 이게 뭔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프리모 순환계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 때문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백혈구, 적혈구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림프 세포들이 면역력에 관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바이러스라든지 또 암세포라든지 이러한 것에 방어하는 우리 인체 장기들을 방어하는 기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들어있는 산알세포, 줄기세포는 상처가 나서 죽어가는 세포,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상처가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근육막입니다. 복부에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확대해서 봤습니다. 첨단 장비를 통해서 봤는데요. 복부의 근육 쪽에 가장 하단부에 보면 복막 내부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 한 가운데쯤 보면 바로 프리모 순환계가 존재합니다. 이 복부하고 흉부에서는 항상 일정한 라인에 늑골 근처에서 프리모 순환계를 항상 100%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표면은 조금 다릅니다. 장기가 안 좋았을 때는 프리모 순환계가 많이 보입니다. 더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런데 아주 건강할 때는 상당히 불규칙하게 보이는 반면에 항상 일정한 부분에는 항상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늑골을 타고 이렇게 늑막을 타고 있는 바로 파시아라고 하는 근막의 부위에서 보이는데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피부 바로 밑에, 진피층 밑에, 피하지망과 사이, 그리고 근육층은 근육층 위쪽에 있는 상부막과 하부에 있는 하부막, 상부 근막이라는 파시아층과 하부 근막의 파시아층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염색법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염색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개발된 게 바로 헤마칼라를 이용한 신속 염색법입니다. 이 염색법이 가장 프리모 순환계가 잘 보이는 염색법입니다.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염색법들이 있습니다. 프리모 순환계에 들어있는 선천 면역세포를 보겠다, 마스트셀을 보겠다 그러면 톨루이드 블루 염색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DNA나 RNA를 보겠다 그러면 이게 앵리다인이라고 하는 염색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순차적으로 염색을 하는 것입니다. 1스텝부터 4스텝까지 염색을 해서 쭉 염색해서 마지막에는 이 염색약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게 되면 저렇게 프리모 순환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것은 복부에 있는 복부 피부 바로 밑에 진피 아래에 있는 곳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더 확대해서 본 거죠.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게 뭐야?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바로 관과 노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흐름을 주관하는 이 관 구조물이 마치 경락에 있는 인맥과도 같고 그 옆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경맥들이 있는데 그런 경락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락 학설에서 가장 많은 경혈이 분포하고 있는 데가 복부인데 복부에서는 프리모 순환계도 가장 잘 보입니다.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하면서 자극을 해줬을 때 가장 효과를 봤던 부위가 복부가 아니었나.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애가 배가 아프든지 다는 머리가 아프든지 열이 날 때 엄마들이 배를 만져주죠. 본능적으로 만져줍니다. 잘 자라, 편히 자라. 뭐 새벽에 예전에는 뭐 의원도 없었을 때니까 응급실도 못 갔을 거고, 바로 엄마 손의 약손의 비밀은 복부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를 터치로 만져서 풀어준 게 아니었는가.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재생력도 증가시킨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헤마칼라로 복부에서 잘 안 보이죠. 올챙이 막처럼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으로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헤마칼라 염색약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빗질을 이렇게 해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런 형태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떼가지고 다시 확대를 해보면 저와 같은 구조물이고 노드와 그다음에 줄기, 관이 있고 그 안에는 오히려 비어있는 게 아니라, 비어도 있지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다발관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마스트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 특히 이런 프리모 노드 안에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거의 잘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내는 이유도 이런 프리모 순환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자극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피하에 있는 진피층 밑에 지방층하고 피부하고 그 사이 경계에 있는 것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장기 표면에 있는 소장에 있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의 구성 물질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염색법 중에 톨루이든 블루 염색은 이 안에 들어있는 마스트셀을 염색한다고 했고, 마스트셀은 림프관 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이적으로 프리모 순환계에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적인 세포를 프리모 순환계의 바이오마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모 순환계인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할 때는 마커가 마스트셀이 풍부하게 나오면 이건 프리모 순환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것은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위에 고장이 났다, 뭐 췌장이 망가졌다, 랑게르 한셈이, 그러면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해 줍니다. 만약에 랑게르 한셈이 망가졌다 그러면 개복에서 다 장기를 열고 이런 대수술을 하게 되면 인체에 더 크나큰 피해가 가죠. 후유증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등에 있는 예를 들면 위수라든지 위의 반응점이라고 하는 경혈에다가 피하, 다시 말하면 피부 밑에 지방층 사이에 프리모 노드에다가 알시안 블루라고 하는 염색약을 투여하고, 예를 들면 이게 어디로 흘러갔나라고 해서 지켜보면 놀랍게도 위에 표면, 장기 표면까지 저렇게 관과 노드로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병을 고칠 때 피하에 주사만 놔도 위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췌장이 고장 났을 때 비수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췌장의 반응이 나타나는 혈위에다가 재생을 시킨다든지
염증을 없애는 약물을 주입한다면 그게 거기까지 스며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인체에 거의 해가 없으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광 물질의 아주 작은 나노 입자들을 어디에다 주입시켰냐면 프리모 노드에다 주입시키고 봤습니다. 어디 부위냐면 바로 복막의 내부에 있는 프리모 노드에다 주입을 하고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니까 한 중심부에다가 흘렀던 것이 위쪽으로도 올라오지만 바로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팀들이 연구한 건데요. 메르콕스라고 하는 염색약을 이 가운데에 있는 배수열인 폐수, 심수, 비수, 위수, 그 신장의 반응점인 신수, 이런 포인트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내장으로 스며들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심장의 일부에, 신장의 일부에, 간의 일부에, 폐의 일부에, 췌장의 일부에, 비장의 일부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게 스며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5분에서 15분 이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재현성을 높여간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장기의 병이 왔을 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프리모 노드에 톨로이든 블루의 염색약을 써서 프리모 순환계의 특징이 마스트셀을 염색한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마스트셀이 염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러 기관에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프리모 순환계는 다발관 구조이면서 그리고 프리모 노드라고 하는 볼록 솟아있는 부분과 그리고 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프리모 노드 안에 있는 세포들은 불규칙적이지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마스트셀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모 관이라고 하는 뱃셀에는 선형으로 거의 장축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프리모 관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가장 많은 조성물은 백혈구, 적혈구, 마스트셀이다. 그리고 헤마칼라 염색을 통해서 프리모 순환계 구조를 관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알시안 블루나 메르콕스 등을 통해서 프리모 순환계의 이동 통로를 관찰할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혈의 자극 부위 혹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침을 놓는 사람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사지업이라고 합니다. 마사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엇 때문에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일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가서 피곤하면 마사지를 받으면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주변에 마사지 클럽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죠. 중국 황실 마사지, 태국 전통 마사지, 경락 마사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지압과 마사지, 또 침으로 인한 자극 부위, 그리고 뜸을 뜨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안마 기구를 통한 전동 안마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피부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의 위치라든지 많이 분포되고 있는 곳을 안다면 과학적인 이 피부의 자극술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여러 피부 노드입니다.
래트라고 하는 큰 쥐에서도 발견이 됐고 아주 작은 마우스라고 하는 작은 쥐에서도, 그리고 이게 묘기증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아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누드 마우스에, 그 다음에 토끼에, 여러 동물들, 심지어는 개까지도 봤습니다. 저희 집 개, 미안하지만 털을 깎아서 봤습니다. 어차피 털이야 또 자라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연구들을 이렇게 시작해서 각 동물들에게는 다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인체에 무해한 염색약을 개발해서 사람에게 그 염색약을 발랐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가 노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말 과학적으로 침도 놓은 자리, 뜸을 뜨는 자리, 또 마사지를 하는 자리, 지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부의 인맥과 그리고 위경에 해당하는 그 그룹 위에 있는 프리모순환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경락의 새로운 실체의 발견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피하에는 어떻게 생겼나? 자, 보시면 더미스라고 하는 진피층이 있습니다. 피부 밑에. 그리고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도 많이 지나가고 림프도 많이 지나가지만 여기에 어디 위치를 보니까 바로 진피층 바로 밑에 피하 지방 사이에 바로 이 피하 프리모순환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자극을 어디에다 해줘야 될까? 바로 그 경계부에 해줘야 된다. 또 어디 부위에 있나? 바로 이 피하 지방과 근육층 사이, 바로 근막층에 있고, 또 어디에 있나? 바로 이 근육층 바로 밑에, 그 복막 같은 경우는 하부 복막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압이나 마사지, 이게 필요합니다. 더 심하게 장기를 누르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자극을 주면 됩니다. 근육층만까지만 자극을 주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고, 그리고 그 확대한 부분에 B라고 하는 하얀 박스 안에 것을 또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건 더 확대시켜서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이런 세포들, 그 중에 마스트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피부염 이런 거 얘기할 때 마스트셀이 흥분돼 가지고 히스타민이 나와서 가렵다. 피부가 가려운 것은 전부 마스트셀이 흥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죠. 마스트셀의 흥분과 히스타민 분비를 막기 위해서. 바로 선천 면역에 문제가 오면 그 고질적인 알레르기성 피부염, 다시 말하면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여러 피부염, 현대의학에서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어찌 보면 문제점이 이 프리모순환계에 어떤 관여되어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 봅니다. 그래서 셈이나 템 같은 나노 파티클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면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거의 나노에 가까운 정도의 1, 2 마이크로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데 참으로 많은, 정말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구조물의 외층을 담당하는 구조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프리모순환계를 많이 쌓고 있는 게 중피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피암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면 굉장히 난치적인 암이고 굉장히 고치기 힘든데, 이런 암들의 발생, 그리고 암의 통로 또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구조물, 이런 게 프리모순환계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바로 중피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프리모순환계의 건강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모순환계의 바이오마커는 마스트셀이고, 마스트셀은 톨리든 블루로서 이렇게 잡아낸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장기 표면에 있는 프리모순환계에서는 마스트셀이 피하 그리고
피부 밑에 피하에 있는 프리모 순환계보다는 훨씬 더 프리모 노드에 많이 들어있지만 피부는 특징이 뭐냐면 이 마스셀이 뚫고 나가서 피부 조직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러한 탈과립성 마스셀은 피부에 있는 프리모 노드에 훨씬 더 많이 분포한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표면, 그리고 피하, 그리고 림프 프리모 순환계 구조 비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세 가지 이 형태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조직들 중에 피하 프리모 순환계하고 장기 표면은 거의 같습니다. 구조나 형태가. 그리고 C 그림에 보면 림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뭘 아직 떼어내지 못했냐면 림프 안에 들어있는 프리모 순환계를 떼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구조 연구를 한다면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연구비도 부족하고 연구를 더 심층해서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가 제대로 된다면 그 림프 안에 있는 프리모관을 떼어내서 이렇게 세 개를 구조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더 세밀하게 셈과 템으로 보면 일단은 뭐냐면 관구조물을 갖고 있다. 이 관구조물이라는 것은 프리모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마스셀이나 산알세포들을 무언가 관을 통해서 어딘가에 멀리 있는 곳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프리모 순환계의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조열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김봉환 교수는 1965년에 토끼에서 빈혈 상태의 토끼에서 이 혈관 내에 프리모 순환계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프리모 순환계를 보니까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모 순환계 자체에서 적혈구나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걸 조혈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연구들을 송항섭 교수님 연구팀에서도 계속 해오고 또 서울대 수의과대 유판동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본격적으로 심장의 허혈 상태, 하트 페일리어 모델을 만들어서 조혈 상태를 정말 조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연구들을 심층 연구를 해오셔서 논문을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태반에 있는 그 적혈구를 많이 갖고 있는 프리모 순환계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인간에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델이냐면 HF라는 게 하트 페일리어입니다. 심부전이라고 심근 허혈 상태입니다. 심근 경색이죠. 그런 게 온 모델에서는 그게 B 모델입니다. 그리고 A 모델은 정상쥐입니다. 이 정상쥐 동일한 동물에서 약물을 처리해서 심장 혈관을 망가뜨려서 심근 허혈을 만드는 모델로 바꿨을 때 훨씬 더 많은 프리모 순환계가 장기 표면에 나타나고 그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병리적인 상황에서. 이건 뭘 말할까? 그리고 이 안에를 보니까 어떻게 되든지 심근의 허혈 상태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서 적혈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A는 같은 동물인데 병들기 전의 모습이고 B는 심근 허혈 상태에서 심근 경색을 만든 모델에서는 저렇게 큰 프리모 순환계와 노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은 숫자와 크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뭔가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혈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수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프리모 순환계라도 조혈 기능을 하겠다. 그리고 세포를 살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살펴보았더니 역시
그런 성숙한 RBC, 적혈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 상태의 쥐보다 병든 상태의 동일한 쥐지만 쥐에서 적혈구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어디에? 프리모순환계 내에 통계적 유의할 정도로 많이 생겨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신 연구 동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저희 한국에서 피부에 있는 프리모 노드를 세계 최초로 관찰하고 여기에 원천 기술을 걸기 위해서 피부 프리모 노드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염색약을 넣어서 내장 장기에 도달하게 하는 시각화 방법, 이걸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런 원천 기술을 한국에서 갖고 있고 한국에서 앞으로 이 프리모 순환계의 연구가 고도화된다면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약물의 전달 통로, 그리고 건강해지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피부에 있는 거 보시죠? 염색약을 통해서 왼쪽 위에.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같은 모습의 우측 아래에 광구조물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조그만한 많은 세포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한쪽 방향으로 저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수의과대학 강경선 교수팀과 같이 면역 결핍질을 사용해서 인간 제리얼 줄기세포를 족삼리라고 하는 부위에 프리모 노드에다 놓고 이놈이 더 위로 올라가서 자골신경 있는 엉덩이 부위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흉추에 있는 부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촬영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경혈에다 주입해서 확실한 부위까지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치료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던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시안 블루라는 염색약을 저 사진에 있는 왼쪽 사진에 있는 프리모 노드에다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주변에 그냥 확산돼서 퍼지는 게 아니라 바로 관구조물을 보이면서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프리모 노드를 찾아서 놓는다면 이놈이 오리진돼 있고 인석션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부위까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연구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마스트셀이 풍부하다. 그러면 림프랑 다른 것이고 이게 독특한 프리모관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전북대 오상욱 교수팀에서 세계 최초로 프리모 항체를 개발했습니다. 다른 혈관이나 림프관에는 붙지 않고 오직 프리모관에만 붙기 때문에 이 항체 개발은 이제 정확하게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프리모 순환계의 전신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림프 안에 있는 프리모가 저렇게 왼쪽 그림 중앙에 보면 프리모 순환계만 염색이 됐고, 자, 우측에 보시면 위쪽에 보면 장기 표면에도 프리모 노드에서 반응을 받고 그 다음에 피부 프리모 노드도 일부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심화 연구가 필요합니다. 피부에서는 일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들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항체를 개발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히 프리모 순환계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체에 이용할 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1000만 노인의 100만 퇴행성 뇌질환의 시대를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퇴행성 뇌질환, 치매, 파킨슨, 루게릭 손해위축증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미 암을 추월하는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이나 이런 세포치료제를 과연 뇌나 척수로 보낼 수 있을까? 현재는 뇌혈류 장벽에 막혀서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모든 과학계. 그런데 프리모관은 전혀 이런 뇌혈류 장벽과 상관없이 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신 연구에서 밝혔고, 그것은 어디를 이용하냐면 림프 안에 들어있는 프리모순환계를 이용해서 뇌나 장기에 약물을 보내서 질병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게 집중 연구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서해부에 있는 림프노드에 염색약을 놓고 그 다음에 뇌를 적출해가지고 봤더니 뇌의 기저부에서 이렇게 프리모순환계가 엉겨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의 기저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중추가 뇌의 기저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모관안의 세포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뇌의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들로서 배아줄기 세포의 바이오마커의 양성을 보임으로써 프리모관 안에 있는 산화세포는 바로 배아줄기 세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뇌의 기저부에 있는 프리모순환계를 찍었고 그 뇌에 있는 프리모순환계가 가지를 이렇게 점점 내면서 분화하고 있다,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뇌척수액이 흐르는 두개골의 그루브 쪽에 엉겨붙어 있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뇌척수액으로 씻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단백질, 타우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을 충분히 배출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모순환계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기전 과연 어떻게 할까? 2015년 네이처에 과거에는 뇌에 림프순환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NIH에서 이 원숭이 뇌를 찍는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림프순환계를 찍었는데 저희 가운데 그림처럼 바로 뇌를 덮고 있는 지주막하 총 있는 부위에 엄청나게 많은 림프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늙은 쥐, 치매를 갖고 있거나 늙어서 이제 힘을 못 쓰는 늙은 쥐의 뇌의 림프를 보니까 숫자가 50% 이상 줄어들어 있고 젊은 쥐보다, 그리고 있는 림프관도 경화가 돼 있고 직경이 엄청 좁아져 있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2019년 네이처에 나와 있습니다. 논문이. 그래서 우리는 뇌 주변에 가장 가까운 목 주위에 있는 림프 노드에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 약물이나 또 림프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활성 약물 또는 세포 치료제를 집어넣게 되면 저렇게 이동이 돼서 결국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몸의 피하에 저렇게 많은 림프 노드들이 있고 그 림프 노드 안에는 프리모 노드가 있고 프리모순환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깊이 자극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뇌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용하냐면 아무래도 서해부 쪽보다는 목적이 뇌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액체의 압력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프리모관하는, 그래서 그 압력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은 결국 목에 있는 림프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있는 숨, 이것이 생명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목에 있는 림프노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가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림프노드를 보면 이렇게 다발관 구조로 생겨 있지만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외측면에 10 내지 20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그래서 우리가 림프노드 안에 액체를 넣더라도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사이즈는 프리모관으로 다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결국은 작은 사이즈의 약물들이 프리모 순환계를 타고 뇌에 가장 근접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티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습니다. 프리모 순환계만.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물을 림프노드에다 놓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게 림프노드의 위치죠. 거기에다 놓게 되면 프리모 순환계에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뇌에 영향을 주고 또 장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의 강연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조직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동이 됐으며 우리나라에서 심화 연구가 됐으며 또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프리모 순환계를 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서 세계적인 의학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많은 이런 연구에 지원도 해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한국의 의학이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전시키도록 저도 또 우리 관련 연구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 주셨던 소강석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수의과대학 유판동 교수님, 상지대 이상섭 교수님, 전북대 오상욱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임채정 박사, 그리고 제 연구실에 있는 신준영 박사과정생,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